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자, 그럼 네. 들어갈까요? 드디어 오늘의 키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키워드 다시 알려주시죠. 네, 불안이죠. 불안. 제가 읽을게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소비, 불안. 이거 뭔가 떃학 이런 소리 나면 좋겠다. 내가 넣어야지. 넣으면 되는구나. 네.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네요. 네. 뭐가요? 약간 다른 영역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이시라님 목소리가. 아유. 그쵸. 네, 좋은 전문가 영역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프로페셔널인데. 그냥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 왜 그러세요? 네. 네. 불안. 그래서 불안은 뭔가 언제 다들 아시죠? 언제 불안한가? 언제 불안한가가 중요하죠. 네. 아. 항상 우리는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이론을 설명해드리면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적으로 살펴봤을 때 원래 프로이트는 불안의 원인을 성기능 장애에서 찾았답니다. 불안의 첫 번째 이론에서 적절하게 방출되지 못한 리비도가 불안으로 변형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리비도는 자아입니다. 이 이론에는 여러 제한점들과 모순이 있다. 불안을 성적 억압의 원인이라고 보면서 억압은 불안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읽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억압이 원인이 돼서 불안이 발생을 한다면 아니 네. 근데 이거 음. 진짜 저는 보면서 좀 네. 그런 거 싶기도 했어요. 왜? 그러니까 성적 억압을 당하면 그러니까 성적 욕구를 제대로 못 풀어서 불안한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 그렇군요. 욕구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억압이 되면은 불안이란 네. 감정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모순점이 만약에 억압이 불안을 일으키는 게 맞다면 네. 억압을 제거하면 불안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쵸.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닥터 그렇죠. 푸가 불안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을 자아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네. 여기서 그는 불안은 개인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했다. 그쵸. 네. 현실- 옆에서 막 겁주고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 개인의 위협이 개인이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네, 그쵸.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현실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사회적인 불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정말 누가 옆에서 나를 쥐어팰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인 불안에서 즉 네. 공포 이게 공포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알려진 위험과 외부적이면서 중요한 위험에서부터 위협이 생겨나는 반면에 진짜.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인 위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조정할 수 없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불안이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자동적 불안은 자아가 미성숙하고 약할 때 네.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대요. 야, 제가 이해하기로 현실적인 불안은 진짜로 물리적으로 네. 지진이나 네. 뭐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불안이 느껴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 네. 신경증적 불안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내부에서 이런 발생하는 내부적으로 아. 이런 게 있었을 때 불안이 초래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네. 우리 민경춘님이 약간 네.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 같으니까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민경추님 여기 계시나요? 이분 가옥거리도 많이 오셨던 분인데. 그분 여기도 계십니다. 고춘대 민경철님. 그분께서 왠지 잘 설명해 주시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너무 야, 웃긴다. 이제 청취자한테 떠넘기는 아니, 방송이군요.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근데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 닉네임이 무슨 뜻이에요? 곧 춘대, 곧 봄이잖아요.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예요? 계절 따라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럼 여름이면 네, 하대이고 겨울이면 추대. 그래요? 네, 이렇게 내가 잘 알아줍니다. 세상에. 나 같은 역시 진행자 언니 어디 있어? 언어의 발달. 근데 이분 저기 페이스북 가보면 사진은 되게 이상한 사진이 있던데. 사진 봤어? 청취자 페북까지 아시는. 그쵸. 우리 아. 친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가옥걸 페이스북이 있는데 네. 이분이 거기다 글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사진과 글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약간 정상적이진 청취자 디스. 아무튼. 네, 뭐 우리 청취자 아니니까요. 네, 민경수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청취자 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불안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네. 이론부터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공포 영화를 봐도 네.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시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떨 때 가장 불안한가를 한번 얘기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세로미는 언제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정말로 약간 좀 항상 불안하거든요.
항상? 네. 생활에 항상 불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불안함을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제 친한 사람의 사례인데 네. 제 친한 사람은 이제 동생인데 네. 친동생 말고 그냥 아는 동생인데 걔는 이제 학생이에요. 네. 근데 자기 생계를 자기가 이제 책임지는 상황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이라서 공부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뭔가 돈을 안 벌면은 만약에 가해나 이런 게 끊기면은 바로 생활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해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네. 이런 불안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게 금방이라도 뭔가 내가 공공한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이 불안함 때문에 네네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쵸. 금방이라도 내가 그렇죠. 네. 돈을 안 벌면은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뭔가 구조될 네. 환경적인 제반이 안 받쳐져 있으니까. 뭔가 생계에 대한 불안. 네네. 항상 그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학자금 대출하는 대학생들도 많고, 알바하면서 학업 병행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이런 불안감은 좀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특히 저도 그랬고, 네. 취업도 너무 힘드니까. 그쵸. 게다가 미래가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꼭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네네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내가 앞으로 이 불안함이 나아질 가능성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살고 싶지 않다는 어머나. 생각이.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걸로 원인을 돌렸거든요. 네. 내가 이상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탓을 돌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제반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가장 큰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없어지지 않는 불안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그쵸? 그게 엄청나게 큰 불안이죠. 맞아요. 이놈의 나라에서는 한 번 삐끗하면 그냥 그대로 좀 추락하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뒤지거든요. 맞아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불안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회처럼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렇다고 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모르죠. 맞아. 무한 경쟁 사회고 네. 그 대기업 입사자가 100이라고 치면 정말 살아남아서 이사나 상무까지 가는 사람은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쵸. 그 안에 살아남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은 진짜 치킨집 사장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불안은 진짜 모두가 갖고 있는 불안이고 맞아요. 그런 불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최고인 거죠. 맞아. 그거 너무 슬프다. 자살률. 그거 알아요?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대학을 작년에 초에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하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아무 신분이 없는 무신분자. 그 무신분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학교 그쵸. 다닐 때는 뭐 졸업하면 뭐 내가 뭐 어떻게 알아서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졸업을 하고 딱 현실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업다님 말씀대로 그렇죠. 한 발 삐끗하면 뭐 먹고 살지?가 바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가장 큰 저에게도 불안이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 불안이 있을 이유가 많지 않지 않나요?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 불안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세로미 PD님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불안을 느낀다면. 젊은 세대들이 문제가 불안 속에서 그게 살고 아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 사람들이 걸려있는 집단 최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걸 자꾸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더 죽도록 노력했으면 저 사람만큼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내가 스펙이 딸려서 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엄마께서 엄청 닥달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는 말을 미친 듯이 하시는데 근데 나 되게 잠도 안 자고 진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라는 말을 왜 듣는 거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안 억울하려면 나처럼 열심히 하지 마. 그래가지고 저는 한 발 놓았어요 좀 요새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냥
막 살 거야. 약간 이런 심리를 가게 되는. 그렇구나.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불안 하나가 네.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모님이 어떤 그런 자식 교육 철학의 네네. 문제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굉장히 칭찬에 인색해요. 엄청 인색하세요. 네. 잘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대로 이런 게 불안한 거죠. 얘가 너무 하나하나 다 칭찬해 주다 보면 네. 얘가 교만해지고 조그만 성공에 만족해 버릴까봐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성격상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지만 그런 불안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다 놔버리는 순간이 와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그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모님들은 칭찬을 해주지 않아. 그럼 기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놀아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반작용. 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자아가 성립이 되면서 네. 차라리 그렇게라도 나가면 다행인데 네. 완전히 좌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난 쓰레기야. 나는 우리 네. 부모님을 실망시켰어. 막 계속 이러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성적 안 나왔다고 자살하고 네. 이러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쵸. 그렇구나. 근데 또 부모님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쵸? 이게 다 사회예요. 결국엔 사회 그렇죠. 구조적 문제. 부모님들은 몸으로 같아요. 겪어서 알고 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살벌한 데인지. 네.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닥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게다가 또 근데 또 요새는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가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옆에서 뭔가 자신을 조금 보드담아 준다거나 아, 맞아, 맞아. 뭐라고 맞아, 맞아. 약간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네네네네. 자기 혼자서 정말 딱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27%래요. 혼자 사는 꽤 사람이? 높네요. 네,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인 거예요. 요새 뭐 수도권 쪽으로 자취하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기업들이나 뭐 소기업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인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젊을 때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할 때 혼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내 주변에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일하러 다니는 거면 친구도 주변에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친구들 다 고향에 있거나 맞아. 이러니까. 그리고 일하러 다니는 거면 더 시간이 없으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혼자 고립되는 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함이 생기면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참 마땅치가 맞아.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리플 달고 그러니까. 그렇죠. 악플 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실질적인 인간관계가 네. 돼버리는 거고요. 맞아요. 거기는 진짜로 이상한 소리들 많잖아요. 근데 그쵸? 주변에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맞아요. 믿게 되고 이상한 행동들 하고 네네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나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것 좀 봐달라고.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나 이런 썰 한번 풀게. 이러고 자기 이야기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남기면 댓글로 달아주는 의견이 전부가 아닌데 그게 사회의 상식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맞아.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맞아. 근데 진짜 네. 개소리 많잖아요. 그쵸. 네, 봐서 알죠. 얼마 전에 그 남자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네. 유저가 오늘 소개팅 나갈 건데 네. 옷 이렇게 입을 거다 어떠냐라고 그 사진을 올렸어요. 네.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어떤 댓글이 이제 가죽 벨트 없냐? 다 좋은데 가죽 벨트 있는데 제발 하지 마. 어머나. 가죽 벨트 있는데 그걸로 매볼까?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그럼 가죽 벨트로 나 좀 때려줘. 뭐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왜 이렇게 뻘소리가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얼굴도 모르고 맞아요. 이름도 모르고 맞아. 그래 진짜 답답한 게 왜 거기서 일반화로 뭐 여자들은 뭐 키 큰 남자 좋아한다. 돈 많은 남자 좋아한다. 뭐 그런 걸 단편적으로 딱 접하고 네. 되게 욕하고 또.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딪히면 안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도 많이 있고 안 그런 분도 많이 있고 세상은 다양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고정화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식으로 불안이 해소가 된다면 좋은데 오히려 증폭될 확률도 더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불안에 의한 소비, 특히나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불안을 부추겨서 소비를 하게 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그렇죠. 맞아요. 사회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쉽게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폭탄 세일 막 50% 세일, 60% 세일 뭐 이렇게 때리거나 네네. 아니면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네. 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마케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특히나 더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 소소하게 가서 네. 우리 실어양은 어떨 때 불안한가요? 저요? 저도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일을 바꾸거나 전업을 하거나 뭐 일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저도 진짜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뭐 이렇게 모으는 돈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지출 계획이나 이런 게 딱 있는데 그 하던 일이 바뀌어 버리면 급여도 바뀌는 거니까 그쵸. 계획을 그렇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 기반이 이렇게 내가 그만두고 그만 안 두고 이거 하나에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삶이 그 정도밖에 야, 안 되는 것 같고. 오이시러 양은 사실 성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사실 네. 프리랜서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 불안이 가시지 않을 그쵸.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그 각오를 하고 지망을 하는 거죠. 좋으니까. 네. 근데 뭐 아이고. 기업에 들어가서 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죠. 네. 게다가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맞는 사람을 맞아요. 직장에서 만나기랑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맞춰주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네. 안 맞춰주자니 현실적으로 좀 위험이 되고 네. 하니까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네.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네네. 어떻게든 그걸 풀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정말 네. 아까 그 오이시러 양이 여기 대본에 쓴 것처럼 네네네. 번아웃 쇼핑 말 나온 김에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그 전에 네. 업다님께서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신지. 저는 사실 요즘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편하구나. 와 완전 부럽다. 아니야. 그 그래서- 엔젤링이 그냥 나오는 엔젤링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은 두 가지를 깨달아요. 뭔가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신경을 꺼버리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깨달아요. 아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여기 원고에 쓴 말이 있는데 네. 뭔가 노장 사상 같아. 장장가? 아무튼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잖아요. 전체주의적인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이걸 오지랖이라고 봐요. 오지라. 남한테 필요 쓸데없이- 이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 우리가 명절날 가면 항상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 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은 언제 하니? 여자는 있니? 직장은 잘 다니니? 월급은 얼마나 나오니? 네. 뭐 이 옆집에 누구는 뭐 누가 보내줘서 뭐 자식들이 보내줘서 해외여행 갔다 왔대더라 뭐 이런 네.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명절 때도 집에 잘 안 가요. 신경을 꺼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보다가 실패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런 말이 내가 불편하다는 걸 아무리 어필을 해도 네. 그분들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똑같이 제가 약간 말하는 입장에서 네. 최근에 느낀 게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껄림이 자녀분을 데리고 이쪽에 와가지고 네. 이제 자녀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4살인가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늘면은 애가 나이가 어린 거지 뭐 어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러면서 놀아주면은 그냥 얘기가 되잖아요. 그냥 재밌게 해주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뭐 그런 나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말처럼 약간 그렇죠. 겉두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해 이런 거. 네, 그렇죠. 학교에서 뭐 몇 학년이야 뭐 이런 겉두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나름의 의사 표현인 거고 그쵸.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쵸. 관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말을 거는 어떤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사고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 거죠. 네, 왜냐면은 네.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자라나게 한 환경이 문제지. 그쵸. 그래가지고 좀 반성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냥 안 만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그러면 업다님께서는 불안함을 느낄 때 그 상황을 아예 회피하는 걸로 그렇죠. 해소를 하시려고 네,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편이신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맞서서 깨 부셔버리는 방법이 있고 네네.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사실 가족 친척끼리 그걸 맞서서 깨부시면 뭐해? 나도 깨부서 똑같이 지지도 대들 수는 않아. 있겠지. 그쵸? 어떻게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자식들 이번에 뭐 한 명 뭐 대학교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따져둘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 경우에는 그게 현명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네. 항상 어디 뭐 친척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언제 결혼하나 이딴 소리 들으니까 네. 아예 그냥 모임에 안 가거나 가서 인사하고 바로 나와버려요. 친구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지. 야, 몇 시에 나한테 전화 좀 해. 네. 인사 딱 끝나고 바로 전화가 와요. 네. 뭐라고? 이러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근처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책 보거나 혼자 영화 보러 가거나 그랬었죠.
급 연기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뭐야? 뭐라고? 뭐야? 알았어, 내가 지금 달려갈게. 뭐 조금만 이렇게. 기다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건 피한다고 계속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쵸. 뭐 피한다고 부모님을 안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우리나라 사회의 이런 오지라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우리 어른들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간만 해라. 너무 잘해도 피곤하고 네. 너무 못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죠. 중간만 해라 네. 라는 얘기를 항상 듣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 어딘가에 이런 중간만 하자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 생활에서도 굉장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뭐 사치품 아니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우와 멋있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네. 아, 맞아.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게 더 많아요. 맞아.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많은 게 남자들 시계. 맞아.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 되나? 약간 사실 나는 관심은 없는데. 네네. 그 여자들 백. 어. 그 왜 강남에 뭐 이제 뭐 좀 잘 나가는 집안의 며느리들은 뭐 들어올 때 샤넬 받고 애 생기면 에르메스 받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점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타고 퍼지면서 남들만큼은 해야 되니까 네. 못해도 중간은 해줘야 되니까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야. 에르메스까지는 못해도 루이비통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아. 평균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네요. 그래 네, 평균은 그렇죠, 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불안이 만들어낸 소비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굳이 사실 시계 같은 경우에도요. 네. 진짜 웃긴 게 롤렉스나 지금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는 남자들이 이제 뭐 오메가, 롤렉스 뭐 네. 이런 시계들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디자인이 나한테 딱 맞아서 선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치. 있어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롤렉스야. 이런 느낌. 남자들 자주 가는 카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제 네. 나이가 30몇 살이고 네. 뭐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데 시계는 어떤 걸 차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칭 시계 매니아들이나 네. 아니면 정말 그런 방식으로 소비를 했던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죠. 어머나. 지금 나이대에 뭐 G샷 같은 거 차고 다니면 무슨 초딩 같고 뭐 티소 같은 경우는 뭐 개나 소나 다 차는 거니까 그건 네. 중딩 시계죠.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오메가나 아니면 요즘에 론진이나 뭐 이런 거 정도 차주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조언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손목시계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핸드폰 네. 보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계 찼으면 시계 자체가 없어도 되고 찾구나 하지 뭐. 브랜드를 근데 뭐 보나. 이제 그런 강박. 뭐 정장 코디의 마지막은 시계다. 이런 거 있어야 된다.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남들만큼은 되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그게 불안인 거죠. 약간 뭔가 그 옛날 그거 같네요. 호패라고 하나? 신분패? 어. 그 느낌이네요. 그렇죠. 마페 같은 거. 마패는 호패는 암행어사? 마패는 암행어사가 그쵸. 갖고 다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예상보다 녹음이 길어져서 아, 네.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직장에 다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명품백 하나씩 갖고 있단 말이죠. 그쵸. 요새는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면 뒤지는 것 같고 나도 뭔가 나를 대표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남들 다 사는 걸 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냐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이 남자 시계 보고 판단 안 하잖아요. 그쵸. 하는 경우도 있죠. 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런 사람도 있나요? 진짜 꾼들은 그러죠. 전 어우. 시계를 뭘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계구나. 이러는데. 그 새끼 보니까 롤렉스 찾더라. 아. 좀 벗겨먹을만 하겠다. 뭐 이런 경우는 시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 가방으로 여자 평가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로 중간은 가야 되니까. 쌍꺼풀은 해야지 내가. 요즘에 쌍꺼풀 없는 여자가 없는데. 저 없어요.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런 불안에서 오는 소비가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말 고가품을 소비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맞아요. 지적이에요. 아, 노스페이스가 막 깔려있는 그런 네.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래요. 노스페이스 사주는 이유 뭐예요? 다른 애들 다 입고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스페이스 말고 K2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싫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빠 거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요? 사실 노페도 되게 아빠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걸 안 갖고 있으면 네. 오지라퍼들의 관역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37인데 네. 37살 먹고 대한민국 평균 정도 하려면 뭐 회사에서는 대리나 과장 정도 해야 되고 집은 대출을 끼더라도 자가 아파트 정도 있어야 되고 중형차 하나 정도 굴려야 돼요. 이래야 딱 평균이거든요. 뭘 굳이 그렇게 그 중에 몇 개 좀 되십니까? 집은 빌라고요. 네. 네. 작아긴 한데 빌라예요. 네. 오. 차는 중형차가 있고요. 이야.
회사에서 위치는 대리나 과장이 아직 안 됐네요.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이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내가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아. 그쵸. 내가 왜 이걸 먼저 나 애 얘기해요? 안 가질 거야. 네. 이러면서. 내가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제 뭐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뭐 아이는 언제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저는 네. 또 거짓말을 하기도 그래서 저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네. 그때부터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궁금하지 않아? 네 새끼가 어떻게 태어날지 궁금하지 않니? 막 이러면 그때부터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궁금하지 않아서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안 낳기로 한 건데 그렇죠. 마치 뭔가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아이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네네. 왜냐면 내가 성장기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네. 내 아이면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걔도 행복하지 않겠지. 그리고 나는 나와 내 와이프의 인생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규정 지어지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냥 각각의 인격체로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꼭 어떤 놈이 이래요. 그럼 뭐 내가 지금 낳은 애는 불쌍하다는 얘기냐?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라 그랬나? 진짜 피곤하다. 내가 그렇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지랖 떠는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평균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적어도 남들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워.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유부남들이 돈 들어가는 취미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가 하고 싶었던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걸 하는 거야. 사진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카메라를 사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놓고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걸 안 해놓고 만약에 내가 그냥 뭐 직장도 별로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냥 기타가 좋아서 쳐. 네. 그러면 쓰레기라고 그래. 취급받죠. 가정 제대로 안 돌보고 네. 뭐 하는 짓이냐고. 한양이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하는 소비가 좀 되게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 평균치에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소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그게 또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안 맞추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도 또 있어요. 가령 예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네. 내가 그동안 뿌린 게 있단 말이야. 그쵸. 맘 같아서는 네네네. 그냥 정말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냥 가족 스몰 웨딩 네, 이런 거 가족들만 있죠. 모아놓고 어디 저 보라카이나 이런 데 날라가서 네. 해변가에 사고 싶어. 근데 나랑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게 있어. 수금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쵸. 부모님 어. 입장에선 사실 그 그렇죠. 수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네네. 게다가 나한테도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하게 되면.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오지라퍼들이 끼어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품앗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별로 아름다운 전통인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게 아예 그냥 체질로 굳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냥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벗어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안 했다 그러면 왜 안 했지? 뭐 문제 그치. 있나?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굳게 박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두 명의 개인이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고. 그렇네요. 그래서 결혼식은 하실 예정이에요? 네, 할 생각입니다. 뽑아야죠. 네. 뿌린 게 있는데. 그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요. 그럼 주로 회피를 하시거나 적당한 타협을 하시는군요. 불안한 상황이 네, 그렇죠. 직면을 했을 그러니까 때. 내 현실적인 이득하고 연결이 되는 건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네네. 근데 그것마저 각오하고 벗어난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요. 그건. 네네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저는 주변에서 누가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님부터 강요를 막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이런 말은 별로 잘 안 듣고 자란 케이스라서 운이 좋은 겁니다.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네. 대신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니를 더 도와드리는 일이 많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반면에 네. 제 스스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느껴졌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통 4가지 정도로 제가 행동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요. 제 친구들 혹은 남자친구 혹은 연락이 끊겼던 뭐 옛날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친구들 한테 연락을 막 해서 무조건 만나서 수다를 막 떨어요.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하는 건 아니죠? 아, 저는 전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아, 탈모 때문에? 네? 저기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제 얘기를 제 걱정을 얘기하면서 상황이 객관화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제 걱정을 얘기하면서 그럼 좀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쨌거나 저를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징징거리면. 그렇죠. 거기서 좀 안심을 하고. 두 번째로는 스케줄러를 펴요. 스케줄러를 펼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남았는지 그냥 괜히 체크를 해요.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다음 달에 무슨 일정이 있나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도 보고 그냥 그거를 그냥 강박적으로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그러는 것 같았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왜 하는지를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가 좀 체크가 되니까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나의 위치. 그쵸? 내가 지금 이 해 어느쯤에 와 있고 그쵸. 그냥 그런 걸 하면은 뭔가 나아지는 건 없어도 좀 인지가 되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요. 노래방. 네, 제 노래방 되게 좋아하는데 가면은 그냥 뭐 소리를 지르던 노래를 부르던 춤을 추던 이러면 뭔가 표현을 막 함으로써 발산되는 게 있으니까 좀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노래방 사장을 하던 애가 있는데 소개시켜줘요. 네. 지금 고깃집 하고 있어요. 어머나. 아쉽네. 고기 아쉽다. 좋아하면 소개시켜줄게요. 어머나. 네. 그 친구가 여자분들이 혼자 와서 네. 이렇게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남자분들은 혼자 오면 보통 도우미를 부르고요. 세상에. 아이고, 저는 근데 혼자 안 갑니다. 그렇군요. 친구랑 같이 가서 노래방. 그러니까 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어쨌든 오이시러 양은 약간 네. 좀 발설하는 타입이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면은 그 불안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딱 보고 딱 직면을 하고 그러면 기분이 더러워지잖아요. 직면을 했으니까 저는 회피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직면을 하면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거를 뭔가 다른 걸로 발산을 해서 좀 해소를 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소비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마지막 행동 장바구니에 물건을 잔뜩 담는다. 이 행동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맞아요. 기분 더러우면 쇼핑하면 좀 풀려. 네. 여자친구가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그냥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를 막 담아요. 회원가입도 하고 막 적립금도 받고 별거 다 한 다음에 개인정보 다 뿌리고 구매 안 하고 그냥 끄고 뭔가 진정돼요. 진짜? 네네네. 나는 사야지 진정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거기서 불안함이 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좀 반대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데 그냥 안 사는 느낌? 그냥 수 있는데 한 단계 안 하는 거야. 발전했네. 네네네. 제 의지로 그냥 창 끄는 거잖아요. 그럼 담아놓고 이게 왜 안 필요한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안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충동적으로 그쵸. 담아놓은 거는.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고 끄면 왠지 그래 나는 지를 걸 안 질렀어. 나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 인간이야. 이러면서 뭔가 슬프죠.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주로 4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나 있네. 여자친구는 푸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죠? 뭔가요? 평소에 장바구니를 채워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 안 받았을 때 사고 싶었던 거를 막 고민을 해서 네. 골라 담아놔요. 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한 네. 번에 결제를 해요. 근데 그거 좀 부럽다. 경제력이 되니까. 예, 저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집에 가끔 가보면 네. 우리 집은 택배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거 정말 존재론적인 고민을 정말 좋죠. 정말 제 꿈의 공간인데? 문자로 오늘 네. 몇 시쯤에 택배 옵니다. 네. 그 문자가 제일 설레. 그러니까. 남자친구 문자 필요 없어. 방문 예정입니다. 12시에서 2시 사이에 뭐 이런 문자.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소하는 마지막 방법, 장바구니에 물건을 잔뜩 담는다든지 뭐 업다님의 여자친구분께서 확 질러버린다든지 그렇지. 이런 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용어도 있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용어를 가리켜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완전히 홀랑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얗게 불태우는 거지. 하얗게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발전한 형태로 번아웃 쇼핑이라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에서 유래한 소비 형태로 자신을 위한 과도한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형, 생활 밀착형 소비를 말한다고 하네요. 생활 밀착형은 뭐 휴지 같은 거 사는 거예요? 뭔가 생필품, 화장품, 뭐 휴지, 뭐 괜히 안 쓸 것 같은데 쟁여두면 쓸 것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그러는 거죠. 당장 사버려도 언젠가는 쓰는 것들. 그렇죠. 그러면 왠지 질러도 안 지른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연간 근무 시간이 1위래요. 2256시간. 전 세계를 통틀어도 거의 네. 최상위권에 놓을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아까 업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률 1위. 이런 순위들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번아웃 증후군이 쉽게 발생하고 이것이 소비 심리에 반영돼서 마치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소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과도한 소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되게 싫어하는 단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번아웃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대부분 나에게 주는 선물을 한 사람들은 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인증을 하죠. 그리고 그쵸. 그 밑에 나에게 주는 선물하고 이렇게 네. 눈웃음 2개 딱 치잖아요. 그쵸. 해시태그. 나를 위한 선물. 이런 거. 힐링 그러면서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소통. 이런 거. 되게 별론 것 같아. 그냥 갖고 싶어서 샀으면 갖고 싶어서 샀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네. 왠지 그러면 또 좋아요 누가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또 위안받으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거 봤는데 좋아요 300만 개 채우면 네. 젖꼭지에 기름 바르고 불 붙인다는 놈이 있었어요. 아 맞아 요새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게 왜 참 그런지. 새해야. 다들 외로워서 그래요. 근데 걔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로 벌어들인 돈이 한 달에 1,000만 맞아 원이라고 그것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그래. 돈 벌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여자친구도 겁나 이쁘더라고요. 돈 많이 받아.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하셔. 그냥 신문 보다가 용의가 있나 봐. 그런가요? 젖꼭지에 불 질러서 1,000만 원 받는다면 한 번 지르지 뭐. 그래도 1,000만 원이면 인공 젖꼭지 만들어서 다시 주는 인공이 더 비싸. 자승자박이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불안을 하면은 사실 저는 어떻게 그래서 해소하시나요? 불안함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네네. 사실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쨌든. 그쵸. 뭐 수험 준비도 해야 되고 입시도 있고. 네, 여러 어쨌든 가지 나는 상황들.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나는 근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함을 어떤 창의적으로 풀자 약간 이쪽으로 하더라고요. 네.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리려고 하고 글도 쓰려고 하고 오. 약간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역시 예인이야. 아니 그렇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흥진이야. 그래서 좀 되게 웃긴 게 네. 왜 우리 팟캐스트 하니까 방송을 하니까 네. 얼마 전에 또 그랬는데 이제 아브나인 이용고 녹음하기 전에 네. 그 죽돌님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막 하다가 그만하자 이거 방송에서 하자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자 방송에서 하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불안한 심리가 오면은 내가 너무 괴롭긴 한데 이게 창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좀 그 상황에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면서 불안을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불안하게 극도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술적인 이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멋진데요? 이거를 풀려고 어떤 행위들을 하니까 네. 나는 이제 불안이 좀 생산의 에너지원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슬퍼요. 그러면 요새 취미생활 같은 거 몇 가지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림 그리거나 그러죠. 네. 그림을 잘 그리죠. 요새는.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저 같은 사람이 꽤 있나 봐요. 불안을 어떠한 취미생활로 푸는 사람들이 꽤 계시던데. 예전에 그래서 제가 불안하거나 좀 짜증나거나 하면은 네. 체육관에 가서 항상 스파링을 했어요. 맞아. 러닝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죠. 누군가를 엄청나게 때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흡신 두들겨 맞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에너지를 따로 발산을 하면서. 몸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컬러링 북이라고 아시는가요? 요새 갑자기 이슈. 그쵸. 작년부터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지금 뭔데? 이게 색칠 공부하는 책이죠. 그래서 네네네. 서점에 가면 갑자기 한 켠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데. 매대에 엄청 크게 있는데 그게 네네. 뭐 그림 같은 거 예쁜 거 있고 거기에 색칠하는 거야? 네 컬러링 북인 거예요. 네. 몇 살? 성인들이에요. 근데 그림 그 테두리는 굉장히 일러스트 같은 좀 복잡한 그림들로 해놓고 뭐 명화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 음. 포스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뭐 애기들 쓰는 용처럼 단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색을 써서 이렇게 컬러링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니까 네. 이제 건강취미 부분에서 2위가 그 컬러링 컬러링 북. 북의 제일 오.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고 그리고 5위, 7위, 8위, 9위 다 약간 좀 공예 관련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탑10 중에서 반 이상이 네네네. 수공예 관련 책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손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로 네. 이런 불안함을 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남자들도 손으로 불안을 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경우? 프라모델? 아니 오른손으로 정말로 프라모델 남자들 만들거나.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유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쵸.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성적 그 억압에 리비도의 의해서 억압을. 그래요? 이걸 푸는 거예요. 깜짝이야. 게다가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행위를 통해서 네. 굉장히 스트레스 이완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풀리니까. 대사가 원만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게 그 네. 성욕, 식욕, 수면욕 이거 세 가지로 또 풀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럼요. 어릴 때는 네.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요. 불안 같은 거. 아 맞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많이 먹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에 있을 때는 진짜 계속 먹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근데 막 네. 맛있는 걸 먹으면 살이 찌니까 네. 그러니까 입이 씹는 자작 활동 이거 자체를 뭔가를 네. 해야지 내가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뭐 콜라비 이런 네. 거라도 꼭 해놓고 계속 씹고 있어요. 근데 뭐라도. 그래서 먹을 때 맛없으면 진짜 더 짜증나지 않나? 난 그렇던데. 그게 완전 맛없진 않으니까 그냥 그래? 그러니까 네. 아무 맛도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씹기라도 해야지 뭔가 내가 지금 불안함이 없어지니까 뭔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분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한참 뭐 탈모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계속 그냥 군것질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뭘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채워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나? 네, 신경적으로 뭔가 연결돼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폭식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폭식을 하면은 사실 속이 부대끼고 괴롭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불안이 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잠시 잊혀져요. 아 그쵸. 나는- 배부르면 네.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폭식 같은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알던 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네. 지금 살면서 느끼는 불행 중에 가장 큰 게 네.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네.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뭐 33, 4살 정도 지나가면서 네. 어렸을 땐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네.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완벽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네. 사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나의 좀 불안한 점 혹은 내가 미완성인 점을 받아들여야 네. 그걸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가 정말 뭐 대단한 인간이다 이런 거보다는 상대에게 이 정도 안 하면은 내가 진짜로 쓰레기 같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심리 때문에 많이 그쵸. 느끼잖아요. 그쵸. 물론 그렇다고 쓰레기 짓을 하진 말고. 네. 이래서 좀 사람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누군가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면 훨씬 더 불안한가 봐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으니까 멀리 있고 연락해야 되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멋있어지는 게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항상 괜찮은 남자를 찾고 나면 유부남이냐.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괜찮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음을 기댈 곳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나 결혼을 하면 대부분 와이프들이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잖아요. 그렇죠. 남자 혼자 다니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결혼하고 나서 멋있어졌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괜찮은 남자가 됐을. 저는 요새 진짜 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왜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상대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뭔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아기는 낳으면은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니까 네. 내가 사랑을 막 받진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마음 놓고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그런 의미에서 아기를 낳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는 거 있으면 빡가능 줘, 빡가능. 뭐라고요? 좋아할 거야. 뭐죠? 남는 사랑 있으면 빡가능 줘. 와야지. 걔는 남이잖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제 1인 가구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네. 혼자 밥 먹기 레벨이란 게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혼밥 레벨? 저 이거 최상급입니다. 술집에서 혼자 술 먹기. 다 할 수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자, 이거 1단계가 편의점에서 밥 먹기. 레벨 2가 학생 식당에서 밥 먹기. 네. 3위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4위가 뭐 김밥 천국 같은 데서 밥 먹기. 5위 중국집, 냉면집 등에서 밥 먹기. 6위가 맛집에서 밥 먹기. 7위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기. 8위 고깃집, 횟집에서 먹기. 9위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 이 중에서 저는 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혼자. 저는 맛집에서 밥 먹기까지 전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고깃집에서는 진짜 못 먹겠어. 왜요? 고깃집에서 어떻게 혼자서 구워 먹어요? 아니 뭐 샤브샤브나 응. 그리고 고깃집 혼자 가면
네, 이건 좀 창피하긴 한데.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는 원래 뭘 혼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기하다. 저도 그렇긴 한데 고깃집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영화도 혼자 보는 게 좋고. 음. 근데 지금은 저 혼자보다 여자친구랑 같이 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의 취향을 완전히 내 거화 시켜놨기 때문에.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무서운 영화를 못 봤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조금 덜 무서운 영화부터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컨저링까지 깨셨나요? 엔간한 영화는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구나. 얼마 전에 웃으면서 같이 데드풀을 봤죠. 데드풀은 근데 별로 괜찮지 않아요? 네, 잔인하고 뭐 좀 이런 장면이 좀 네네. 있어서. 네. 여자친구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네. 사실 밥 먹을 때 두 사람 있으면 메뉴 정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네가 뭐 먹을래? 그랬을 때 아무거나. 게다가 남자가 생각하는 끼니와 여자가 생각하는 끼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남자는 그냥 끼니만 때우면 돼요. 맛있는 걸로 배불리 먹으면 끝이야. 남자는. 남자들은 좋아하는 메뉴 두 가지. 뭐죠? 돈가스와 제육볶음. 제육덮밥. 특별한 거 먹고 싶으면 짜장면. 그렇구나. 진짜. 특별한 거 먹고 싶은데 몸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제 중국집 가서 볶음밥 먹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주위에 짜장면 맛집은 없고 그냥 짜장면집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짜장면집 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꼭 필요한 걸 2배를 주고 사오고 네네. 여자는 필요 없는 걸 반 가격으로 사온다고. 남자는 그게 닥쳐야 네. 눈앞에 닥쳐야 생각을 해요. 대부분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끼니 때가 닥치면 네. 그냥 배를 채우면 끝나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좀 주위에 있는 맛집 가면 왠지 네. 좋잖아요. 좀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득 본 것 같고. 그냥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그래. 거. 또 왜 다이어트 하는 여자분들 많으니까 네. 이 끼니 한 끼니가 얼마나 소중해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여자분이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무거나의 뜻을 알고 있거든. 그쵸. 내가 앞에 3일간 먹었던 메뉴는 안 돼. 맞아. 어떻게 하셨지? 맞아요. 게다가 칼로리가 너무 높아도 안 돼. 맞아. 기름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맛이 없어도 안 돼.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좀 유니크한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식당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너무 싼 음식은 별로고 그 모든 조건을 남자는 도저히 상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위에 있는 분위기 좋은 맛집 검색하면 나오지 주위에 있는 않나? 분위기 좋은 맛집이라는 게 네. 일단 대부분 맛집들은요. 네. 가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가? 끼니 때 가면 기다려야 돼. 얼마 전에 그 백종원 무슨 3대 천왕에 나왔던 분식집을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데 네.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식사 시간에는 붐비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좀 맛집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럼 그냥 가요. 내가 여기서 꼭 먹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떡볶이 딴 데서 먹지 뭐. 저기 종로 거리 걷다 보면 김떡순도 많고 대충 먹으면 되는 거잖아. 왜 대충 먹어요? 데이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혼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쵸. 상관없잖아.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한 끼 식사는 굉장히 남자랑은 다르다는 걸 깨닫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화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 이래요. 그럼 피자 먹을까? 여자 피자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 맞아. 양도 많잖아. 그럼 짜장면. 짜장면 기름져. 나 그리고 어제 짜장면 먹었어. 네. 회 먹으러 갈까? 나 어제 친구들하고 회 먹었는데. 네. 그럼 이제 질문이 한 5번쯤 나오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골라. 뭐 먹을 거야? 여자는 이런 거죠. 분명히 계속 연락을 해서 내가 어저께 뭘 먹었고 네. 이런 거 대충 알면서 이거밖에 못 골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를 보고 싶은 거죠. 주위에 맛집이 몇 개가 있는지 검색이라도 한번 해봤니를 알고 싶은 거죠. 나에 대한 성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네. 주변에 맛집이나 이런 거 검색을 해봤어요. 네. 사람 만나기 전에. 네.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 만나서 보통 밥도 내가 사는데 네. 그럼 뭘 먹을지 정도는 지들이 정해갖고 오면 되잖아. 먹고 싶은 건 생각을 해야지. 사주는 사람이 정해야지. 왜? 돈 내는 사람이잖아. 먹고 싶은 사람이 정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고르면 싫잖아요. 사주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 고르는 어렵다, 거예요, 원래. 아니 그러면 네. 사주는 사람 얻어먹는 꼭 돈을 누가 내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도 메뉴를 정하는 쪽에서 네. 약간의 배려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쵸. 내가 뭐를 먹고 싶지만 이건 너무 비싸. 네. 그럼 오빠 이건 같이 먹었으니까 반반 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남자들은 그런 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지 않는구나. 네. 얘가 내 사정을 알고 배려를 해주는 거라는 데에서 남자들은 감동을 받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그걸 무리를 해야 감동을 받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그냥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마인드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 남자친구가 엄청 맛있는 짜장 떡볶이집 길거리에서 그냥 먹는 그냥 그쪽 그냥 그 점포를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찾는 신용만 해도 감동 받아요. 얼마나 맛있더라고. 이 새끼 좀 찾는 놈이네.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그래서 저기 뭐야 남초 넘어가셨어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네. 내일 데이트인데 어디서 먹는 게 좋을까요? 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해줘요. 네. 한 닭글이 한 20개가 싸요. 네. 그럼 그게 다 그게 또 적절하느냐? 그렇지 않아. 여자는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해는 해요. 네. 여자들한테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네. 밥을 먹고 나서 꼭 커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커피를 먹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더 겉들여서 먹으면 더 좋고 남자들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 생활 방식하고 너무 다른 걸 네. 계속 배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요? 남자친구가 네. 맨날 데이트 코스 마지막에는 모텔 가는데 이거 저랑 자려고 만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이면 얼마나 그건 많아요. 남자가 센스 있게 해야죠. 더 원하는 쪽에서. 그것만 쓸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이거는 네. 뭐 각자 입장에서 왔는데 조금만 뭐 그렇게 모텔 명소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알아올걸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는 아니, 어떤 기본 설치된 방 이런 거는 잘 찾아올 거잖아요. 그게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는 거지. 난 내가 원하니까 알아왔단 말이야. 웃긴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뭘 먹고 싶은지 정도는 정해갖고 오란 말이지. 아니 근데 그거 뭐 연애 초반에만 보통 좀 그러지 만나다 보면은 알아서 맞춰지잖아요. 지금 제가 집에서 해먹여요 그냥.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했고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야. 처음에 아. 그걸로 서로를 알아가는 그쵸. 과정인 맞춰가는 거죠. 과정. 네. 말로 하면 되잖아. 편지를 쓰든가. 하기 이메일 싫어. 보내. 이메일 누가 이메일 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이메일 써갖고 보내주면 될 그게 거 아니야. 아니라 아저씨 막 그게 아니라 너무 정말로 진짜 늙었나 봐. 아니 이 사람이 되게 재밌다. 메뉴 선정을 하는 걸로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면 내가 좀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좀 싫은데 20대 초반? 네. 정말 만나는 여자 한 번에 만나면 목숨을 걸면 네. 그럴 수 있어요. 음. 나는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 네. 아 여자친구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얘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 제일 좋을지를 혼자 막 밤새도록 생각을 고민을 막 했어요. A4지에 적은 거예요. 네. 1번 10분까지. 근데 이걸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이 중에 골라. 네.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전지를 샀지. 글씨도 이쁘게 막 붓글씨 같이 막 써가지고 1번 바다를 보러 간다. 이게 제일 좋지. 럭키. 뭐 2번 뭐 놀이동산 간다. 뭐 3번 뭐 맛집 어디를 찾아간다. 4번 뭐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중에 하나 골라. 뭐 이지랄까지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내가 이제 정해진 누군가를 계속 만나게 되면 매번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무뎌지는 것 같으면서도 뭐랄까 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생겼다고 하기도 그런데 좀 더 뻔뻔해진다고 그럴까? 이 여자친구랑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날은 좀 신경을 씁니다. 그쵸. 여자친구가 곱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곱창 맛집 막 검색해보고 뭐 오늘은 갈비탕이 땡겨 그러면 갈비탕 맛집. 그러니까 이 정도만 던져줘도 남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오빠 오늘은 내가 곱창이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곱창 맛집 검색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니? 아무거나. 여기서부터 대화가 틀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극적으로 간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아무거나 이러면서 근데 그건 싫어 이런 여자들 사실 많지 않잖아요. 나 꽤 봤는데. 아 그래요? 이상한 사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냥 뭐 먹고 싶어 이러면 난 뭔가 국물 있는 면 요리 먹고 싶어. 그래 그 정도로 구체화시켜 놓으면 이제 남자 다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 짬뽕? 울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골라. 네. 오케이 그럼 그 중에 내가 하나 맛집을 검색해 볼게. 그러네.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네. 남자들은 행동을 해요. 그러네요. 근데 뭔가 표지판이 없으면 네.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구나. 근데 그건 진짜로 극단적으로 간 거지. 아무거나 그렇게 말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이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번 되게 화가 났는데 본인이 남자친구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저를 계속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려주려고 뭐 먹을래?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고.
그다 나중에 배고프다고 괜히 그런 적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희희낙낙하면서 모텔로 바로 가는 게 아닌가? 뭐야? 아니면 뭐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해서. 그러니까 그 말 뜻에 진짜 뭐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내가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무슨 나를 얘기야? 돌아보라는 얘기인가? 우리 되게 불안해서 시작해서 약간 네. 남녀 화합의 장으로 끝나고 있네요. 아니 항상 어떤 방송에선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남자들은 당연히 여자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길잡이 정도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의식 구조는 그렇게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뭘 아무거나 먹자고 한다. 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하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니 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너 저번에 뭘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반성을 하잖아. 네. 근데 오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자 아니, 미쳐버리는 거거든. 잘못까지 해놓은 사람이 내가 또 찝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죠. 속상한데 어. 나는 네가 이랬고 그 설명하는 것도 열받는 거죠. 가뜩이나 나 그쵸? 열받아 아니 있는데. 그 잘못을 해놓고 모른다는 게 너무 빡치는 거지. 남자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 왜 모르는 거야 그거를? 찝어서 얘기해줘야 돼. 찝어서 딱딱 찝어갖고. 지 세상에. 욕구는 이렇게 잘 알면서. 어머나. 야 남자 욕구 얼마나 순수하냐. 그거밖에 없잖아. 이런 이야기 되게 재밌네요. 그쵸. 이거 되게 불쌍한 거예요. 음. 그거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지. 미국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남자친구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네. 1위가 가슴을 뭐였는지 보여줘요? 알아? 가슴 만질래? 이렇게 하면 거의 100% 확률로 화가 풀린답니다. 왜? 그 말을 기분 나빠할 수는 없나요? 자기 여자친구가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화났는데 음,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야 말하면. 너 어떤 새끼 만났어? 너 목에 난 자국 뭐야? 그럼 가슴 만질래? 그럼 만지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저는 괜찮은데 아, 오히려 약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네. 괜찮지만 예. 아유 세상에. 그럼 일단 만지고 나서 계속 얘기해볼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쨌든 화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누구한테? 남자들도 여자친구 화 풀어줄 때 만질래? 죽일 거야 진짜. 비싸대가 맞죠. 잡고 뜯어버릴지도 몰라요. 못 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아 너무 웃기네. 아이고. 네. 뭐,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얘기가 왜 여기로 온 우리 거예요? 녹음 시간이 2시간 반을 찍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저만 나오면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이런 건가요? 어, 항상 이렇죠? 항상 이렇지만 보통은 이제 정보가 과다하여 아. 시간이 초과되는 반면 오늘은 뭔가 설레. 아까 뭐였죠? 혀가 왔다 갔다 거리가 우왕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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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설레 했던 방송이라서.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한다는 거죠. 네네네. 아무튼 그럼 둘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요새는 아니 박세롬이야 오이시러 네. 이렇게 얘기하면 박세시러 줄임말 이러지 괜히- 않잖아요. 줄임말 괜히 써요? 괜히 뭐요? 아까 어마무시 이런 거 이런 우리 느낌이요? 홀짝 기자님 그립다. 줄임말 얼마나 써요? 맞아, 홀자님 줄임말 되게 많이 쓰시던데. 홀짝 기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이 노트북의 이름은 뭔가요? 저희 홀짝 기자님 새로 사신 노트북에 이름 지어줬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분명히 새로 산 차에도 이름 지어줬을걸? 본인이 그렇게 했구만. 네. 그쵸. 이 노트북의 이름은 없나요? 이 노트북에 이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지어드릴게요. 왜요? 왜냐면 홀짝 기자님 노트북도 저희가 지어드렸거든요. 이 노트북은요. 네. 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 노트북인가요? 여자친구 쓰라고 사준 거예요. 제가 근데 여자친구가 제가 하도 쓰니까 네. 왜냐면 이게 윈도우 기반이 편하고 제 노트북 맥북이거든요. 네. 맥북인 이름이 있어요. 뭐죠? 뭔데요? 맥북이. 맥북이인가요? 네, 맥북이요. 그리고 제 자전거에도 이름이 있어요. 뭐죠? 밑발이. 네 이름은 뭐예요? 웃겨. 그래서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야 맨날 그렇게 쓸 거면 도대체 왜 사준 거냐? 네. 내가 쓰려고 그랬죠. 되게 뻔뻔하시네요. 되게 처맞았어요. 장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명을 해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네. 소비 방송이니까 우리 그렇죠. 불안함을 마지막으로. 조성하는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포 게 있어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을 맺도록 하죠. 마무리는 해야 돼. 네. 네. 오늘 왠지 남녀 싸움처럼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 신선한 시도예요. 오늘은 네. 신선한 시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네. 원래 싸우는 거 제일 잘해요. 네. 뭐 화합 이딴 거 못하고요. 네. 아유 재밌네요. 네, 공포 마케팅에 대해서 오이시라 양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공포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공포감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공포감은 흔히 생각하는 건강 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공포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 맞아. 아까 전에 초조함. 업다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용하는 것 또한 공포 마케팅에 속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정말 미친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광고죠? 잘 지내는 친구의 말에 네.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봤어요. 정말 어이없는 차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네. 아, 진짜 별로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던 자동차 광고 중에 A와 뭐 연애하고 B와 K3죠. 그런 그 광고였나요? 최악의 광고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네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대체 차랑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 G와 뭐 회의하고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비교를 자아내는 그런 광고였죠.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글루텐 프리 식품. 이거 진짜 문제예요. 네네네네. 글루텐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네네네. 만약- 마치 글루텐 프리 제품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거 마케팅하는. 커피 믹스 뭐 이런 거? 네. 커피 믹스에 있는 뭐 밀가루. 카제인 나트륨. 이것도 카제인 나트륨이 그냥 첨가물일 뿐이고 건강에 큰 위협을 미친다는 결과는 없는데 마치 이게 그냥 안 들어갔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서 이게 엄청나게 나쁜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그쵸. 공포 마케팅에 글루텐 해당하는 프리가 아니면은 건강에 몹시 해가 미칠 것처럼. 네네네네. 네, 그렇게 사실은 마케팅을 하고 글루텐이 있죠.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쵸. 그렇죠. 이거는 알러지가 있는 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인 거죠. 특수한 경우인 거죠, 굉장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리스테린이라는 각을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네. 이 제품을 광고할 때도 그 입냄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미국인들에게 뭐 입냄새로 인한 대인관계 악화라는 공포를 주입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건 굉장히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우리 겨드랑이 냄새 제거하는 거 뭐라 부르죠? 데오드란트? 네네네. 그것도 네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 그 버스 네. 안에서 특히 맞아. 손잡이를 잡고 왜 하필 있는데. 대중교통이야. 네. 그러네요. 그거- 이것도 공포 마케팅. 그거 보기 이상해요? 아니 날씨 더우면 거기부터 젖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공포를 네네네. 조성해서 네, 그게 마치 그렇게 나쁜 광고하잖아요. 것이다라고 뭔가 광고를 통해서 땀이 나는 거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성애를 자극하는 광고들. 이거 아주 썩어요. 네, 좋은 엄마라면 이걸 해야 된다. 그렇지. 맞아. 라고 이거 해서 안 하면 나쁜 엄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자극해서 고가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성애가 없는 엄마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하게 만드는 맞아. 그런 광고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불안을 프리미엄 적절하게 분유 이용을 같은 하는 거. 거죠. 네네네네. 중간은 해야 된다. 그쵸. 나쁜 엄마는 되지 말아야지. 맞아. 맞아요. 맞아. 이 모성애 건드는 게 참 많아요. 애기들은 몰라요. 프리미엄 분유 이런 거. 맞아. 근데 그런 심지어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내가 요즘에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워도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개가 정말 나만 보잖아요. 네네. 나밖에 없잖아 걔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좀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막 사료 그 가공 막 되게 잘 된 사료들 네. 이런 거 사다 먹이고 그러는데 막상 걔한테 정말 좋은 건 생닭 같은 그래요? 그런 생 음식 같은 게 오히려 걔한테 좋대요. 가공이 그래요? 안 된? 네. 걔는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고기가 좋구나. 그래서 네. 육류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생닭 한 마리 던져주니까 진짜 잘 먹더라고요. 뼈까지 아닥아닥 씹어 다 먹더라고요. 강아지 조그맣지 않나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오. 닭도 조그만 거 줬는데 음. 아무튼 지금까지 먹었던 사료 중에 제일 좋아했어요. 걔가.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게 네. 막 그 무슨 뭐 요즘에 게 사료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MSG 무첨가, 네. 뭐 사료에 뭘 넣지 않았고 맞아. 뭐 이런 거 애견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네네.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개들은 그런 거 모르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네. 맞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먹고 건강하게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유모차 좋은 거, 포대기 좋은 거 이런 거 애기들이 뭐가 알아요? 맞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보험. 이거 가장 대표적이죠. 네.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한 사고 등을 언급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이것도 또 마케팅이죠. 풀썰이 또 1시간짜리인데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오히려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안 대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집안 대대로 보험에 가입을 안 해요. 어차피 돈 있으니까. 그럼요. 고가의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걸 땜빵할 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 그렇겠네요. 궁금하다. 재벌가 이런 사람들 보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이런 재벌가들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있잖아요. 왜 뭐 부모님은 대학 교수,
네. 혹은 의사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집안 자체가 살만한 경우에는 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친척분 중에 의사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가 없죠. 야, 이 보험 하니까 세일도 대표적으로 불안을 조성해서 마케팅하는 경우네요. 아, 단 3일간 이런 거. 네, 아, 그렇지. 그렇죠. 50%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약간 맞아요. 이러면서. 다음 달에 또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에어조던이 대표되는 그런 한정판도 네. 불안이죠. 음. 떨어지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네. 일단 사놓고 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네. 한정판으로 네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보험이랑 비슷한 사례로는 상조도 있고요. 뭐 갑작스러운 이건 이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네. 이 상조 팔 때 제일 먹히는 얘기가 네.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 이런 마치 내가 얘기하면, 갑자기 죽으면 짐이 될 것처럼. 그렇죠. 수많은 상품을 영업해봤지만 네. 상조처럼 팔기 쉬운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참 나쁘다. 네, 되게 나쁜 짓이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과 전자파 차단 제품인데 두 개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전자파나 블루라이트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좀 과장해서 마케팅을 하고 뭐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용품이라고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전자파 차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혀 차단할 수 없는 방식의 제품을 차단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긴 막 스티커 하네요.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과연 네.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은 스티커 하나인데 엄청난 전자파를 효과를 막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냥? 의문도 들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전자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큰 게 사교육, 조기교육. 아, 이거죠. 네. 이런 문구.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진다. 이게 아주 큰 공포감이죠. 이런 공포감을 주입시켜서 사교육을 홍보하는. 맞아. 이런 거 잘 먹히죠. 정말 좋지 않은 게 이런 네.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아이들 사이에서 계급이 생겨버렸다는 거. 어떤 계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애들과 네네.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맞아. 그것도 그렇고 학원의 경우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사교육의 경우에도 그냥 일반 학원이 있고 뭐 네. 가외를 받을 수도 있고 막 소수 정예 좀 더 비싼 반이 있고. 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논술 수업 비싸잖아요. 그거 받는 애들, 안 받는 애들 이런 네. 거에 뭔가 차이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끼리 계급을 정해서 자기네들 학습 자료를 전혀 공유하지 않죠. 아, 맞아요. 영재반, 뭐 이렇게 스터디 이런 이름으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벤 없는 화장품. 아, 이거는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기도 했었는데 이 방부제로 쓰이는 파라벤이라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합격 판정을 받은 그런 성분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제품에서 파라벤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파라벤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아는 성분 하나 그쵸. 그냥 안 썼다 그러면서 네.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광고 있잖아요. 뭐뭐뭐 제품에는 페녹시 에탄올이 없습니다. 이런 카피로 시작하는 광고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냥 화장품 성분 이런 거 어플로 검색해봤을 때 이 뭐라 그러죠? 이 방부제나 뭐 향료 이런 거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게 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성분이라든지 뭐 트리에타놀 아민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아니면 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네. 그런 건 다 들어가 있으면서 5무, 4무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벤 프리, 뭐 맞아, 페녹시 맞아, 에탄올 맞아. 프리 이렇게 맞아. 되어 있는 거는 정말 마케팅밖에 안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맞아. 같아요. 식품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 0 이러면서 적혀 있는데 네. 더 안 좋은 뭐 대신 다른 게 들어있죠. 네, 첨가물들 당분이 많고. 높다든지 그런 경우들. 그 군대에서 쓰는 네. 남자들이 쓰는 그 위장 크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좀 네. 좀 뭐 화장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피부에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좀 만들었으면 정말 안 좋겠어요. 좋다고 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화장품 로드샵에서 팔잖아요, 맞아. 많이들 팔고 있습니다 요새는. 저 군대 갈 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피부가 군대 가기 전에는 네. 박세롬이 피부였습니다. 정말 어머나. 진짜로. 근데 유- 가서 윤광 피부였나요? 네, 위장 크림 몇 번 바르고 네. 쑥대밭이 됐어요. 많이 독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원래 유분이 많았대요. 네. 난 몰랐지. 음. 근데 거기에다가 위장 크림 그거 완전 무슨 동물 기름 같은 거거든요. 동물 기름에 크레파스 섞어놓은 느낌이야.
그걸 막 쳐 발라댔으니 그리고 네. 며칠 동안 지우지도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훈련 나가면. 네. 그거 하고 나서 피부가 다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 네. 한번 피부 망가지면 그거 복구하기 복구 진짜 안 되죠. 힘든데. 네. 아예 버리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망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 남자 피부도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아니 그런 거 선크림 차단 성분 뭐 이런 걸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가는 아이섀도우 것도 이런 걸로 억울한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그걸 얼굴에 칠해야 된다는 것도 웃겨. 안면 마스크 같은 거 쓰면 될 거 아니야. 장비 좀 쓸만한 걸로 주지. 어떻게 너무 슬퍼. 어떻게? 네. 네, 그리고요. 다음으로 하우젠 세탁기. 아우. 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광고로 확실히 노이즈 마케팅. 이거는 그 노래 때문에 공포 마케팅이라는 건가요? 진짜 노래가 공포였죠. 그거 있잖아요. 세균 세탁하셔. 맞아, 뭐죠, 맞아. 세탁? 귀신인가요? 진짜 이렇게 불러요. 네, 그렇게 네. 진짜 불렀었죠. 아니 진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런 비슷한 마케팅 하고 있는 게 왕초보 영어. 응? 왕초보 그거 있잖아요.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이거 몰라? 근데 알아요. 그거는 들으면 좀 그래도 운율이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무섭던데. 섬찟했죠. 세균 세탁하셨나요?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저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저 성대모사 하는 거 좋아하는데. 맞아. 그 세탁조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때가 맡긴 거 보여주면서. 네. 살균 세탁 안 하면 음. 네가 지금 쓰는 세탁기가 살균 세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너의 빨래는 빨아도 빤 것이 아니야. 아하. 이런 느낌. MSG가 그리고 진짜 대표적이죠. 그렇죠. MSG가 유해하다는 정보가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MSG의 유해성이 없다고 식약처에서도 보장을 하기도 했고 MSG를 미포함했다는 제품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MSG와 마찬가지인 오히려 MSG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합성 조미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것도 화장품하고 마찬가지로 왜 파라벤 가지고만 뭐라고 하냐는 맞아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공포 마케팅 때문에 쫄딱 망한 회사가 있어요. 삼양. 어디죠? 그런가요? 예전에 동물 수지 네네네네. 사용했던 것 때문에 네. 사실이 아니었죠. 그건 심지어. 그쵸. 덕분에 농심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어서 그러니까. 확 컸는데. 그때 1위였는데. 그 쓰레기 만두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 그 파동. 근데 쓰레기 만두는 정말 재료가 별로였었고. 아니야, 그런가요? 쓰레기 만두 재료 별로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네, 알고 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거봐, 이렇게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잖아. 맞아요. 사람들은 삼양이 예전에 동물성 수지를 이용했다가 네. 망했다. 공업용 유지. 공업용 수지를 사용했다. 망했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맞아. 심지어 농심에서 퍼뜨린 거였어. 어머나. 덕분에 농심은 삼양을 밟고 업계 1위로 올라섰죠. 그쵸. 나쁘다. 그래서 농심 불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농심 이것도- 농심이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농심 퍼뜨린 게 맞아요. 그래요? 네네. 당시 그렇군요. 그 정권하고 좀 유착관계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정권이랑 유축했는데 농심이 퍼뜨린 거예요? 농심이 퍼뜨렸건 정권이 퍼뜨렸건 뭐가 중요해요. 퍼뜨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GMO 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이죠. 그래요? 이거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나? 그러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쨌든 그런 공포 마케팅을 사용하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GMO 식품 관련해서 공포 마케팅. 남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공포 마케팅은 타이어 가게. 타이어 가게. 타이어 가게. 이게 차를 잘 굴리다가 네. 앞바퀴 하나가 빵꾸가 났어요. 네. 타이어를 갈러 가잖아. 네. 그럼 그때부터 타이어 가게 직원 한 2명이 달려와. 달려와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네. 그 다음에 지금 네 차의 타이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막. 넌 운이 좋은 거다. 이제 지금- 온 게 다행이다. 지금 이게 이렇게라도 빵꾸 나서 오신 게 다행이지. 어이구, 깜짝이야. 지금 그렇구나. 지금 바퀴가 지금 앞뒤 뭐도 안 맞고 네. 뭐 이러다가 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 다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타이어를 갈면 괜찮아진대. 그래서 타이어 하나로. 한 짝을 갈러 갔다가 네 짝을 갈고. 아이고. 이거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진짜 그럴듯하네요. 그렇대요, 정말. 하나만 갈기엔 좀 그렇고 다 갈아야 균형도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은 세 개가 왠지 마모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아니 근데 타이어를 만들 때 규정에 맞춰서 만들지 않나요? 네. 크기가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결이 다릅니다. 뭐 이 지랄들을 하더라고요. 왜 비슷하게 약간 체형 교정이 효과가 있는 뭐 필라테스나 이런 운동 배우러 가도 네. 회원님 몸 지금 장난 아니세요. 음. 체성분 검사하고 나서 음. 회원 당장 뭔가 곧 죽을 것처럼 아, 되게 맞아, 말을 맞아, 하셔서 맞아.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후려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이제 그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는 사람들은요. 네. 대부분 자기 힘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내가 가족들. 어떻게 그러니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죽은 거. 다음이 불안한 거야 이제. 그렇구나. 내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이 될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이제 고가의 금액을
가입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았어요. 와, 연예인 네. 같은 경우도 되게 불안장애 많이 겪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최근에 뭐 정영돈 씨가 막 하차하기도 했고 예, 그랬듯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워낙 인기가 그 거품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연예인들이 되도 않는 투자하다가 쫄딱 망해먹는 게 다 그 불안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쵸. 언제 이 인기가 사그라들지 모르니까. 그 뭐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쵸.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또 우리 아 또 3시간을 찍어가네요. 아이고. 아이고야. 불안함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네. 네. 제가 불안하네요, 이제. 이게 지금 분량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잘 된 건가, 이게. 불안하신가요? 나름 재밌게 된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업다님 네. 오셔서 저희는 좀 덜 불안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이제 불안이 제게 됐군요. 이렇게 정가 토스. 토스. 응. 이게 제 전공입니다. 심지어는 홀장님이 점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럴 때 보통 홀장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끝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도 불안하네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죠. 네. 음. 자, 오늘 불안에 대한 키워드로 알아보는 다시 할게요. 자가 검열을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알아보는 소비 46회. 네. 불안이라는 소재로 네. 정확히는 남자 없인 못 살아 특집이었죠. 네. 근데 뭔가 중간에 그 분량이 길었어요. 남녀에 대한 어떤 남녀에 대한 심리를 고찰. 알아보는. 네. 하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두 분의 아주 우왕설레가 돋보였죠. 왕자. 우왕장. 오늘 그렇습니다. 약간 방송 자체가 가옥걸과 네. 슈퍼스타 K의 약간 잡종 교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원래 잡종들이 튼튼해요. 오래 살고요. 그럼요. 그게 예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업다님 뭐 간만에 오셨는데 어땠어요? 뭐 이제 두 번째 왔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제가 어떤 방송에 두 번 나가면 네. 그다음부터는 거의 재방송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꼭 내보내야겠다. 노리고 온 거 아니야? 뭐 노렸다기보다는 네.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업다님께서 30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원고 정리 준비를 하겠다. 뭔가 근데 안 했잖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 계속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잘해야지.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지? 아니 잘해야지. 네. 잘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네. 기왕 온 거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네. 호혜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46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갔으면 좋겠고. 아유, 그럼요. 46회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부로 나눠서 갈 겁니다. 정규 편성하겠습니다. 네, PD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별로 믿음이 안 가장 가가지고요. 여태까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권위 있어 단언했죠. 보여요. 네. 저렇게 이제 멋져.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10분 이용하면서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책임을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아유. 근데 뭐 아까 나한테 와가지고 뭐 네가 헛소리한 거 다 살린다는 둥 뭐 그건 권위를 휘두르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장난친 거죠. 아이고. 네. 약간 이런. 졸리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요 그냥. 네. 네, 이런 우왕설레. 네. 이 단어 입에 붙을 것 같아. 그쵸. 되게 좋다. 네, 그러면 이제 46회 마무리를 하면서 47회에는 홀장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네. 홀장님이 휴가를 오셔가지고 마치고 렌트카는 잘 이용하셨는지 사고가 업다님께 났다는 소식이 네네. 있던데 사고가 어떻게- 났다는 전화를 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본인은 멀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그렇군요. 경위인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네네. 네. 오늘 우리- 색다른 시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특히나 이 방송이 게시판에 성애자들이 많잖아요. 네. 주로 세로미 PD님의 팬들이죠. 그리고 뭐 띄엄띄엄 오이시러님 팬도 있고요. 제 팬은 거의 홀짝 없는 것 기자님 같아요. 팬은 없는 것 같고. 홀짝 기자님 팬이 나보다 많을 거야. 아닙니다. 가옥걸 같은 경우에는 까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슈퍼스타 K는 뭐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일단 업다님 팬층도 좀 있잖아요. 맞아. 저 어디 저- 가서 지금 부정하시지 못하시고 살짝 웃으셨어요. 팟빵에서 어떤 분이 거의 없다님이 네. 그 벙커 깊숙이 표지에 나오신 분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물으면서 울음울음 표시를 하셨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분은 저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왜 근데 네. 껄님도 멋있으세요. 거짓말을 그렇게 티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은 거의 없다님이 아니시고요. 네. 제 얼굴은 가옥걸 공개 방송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홍보 한번 하시죠. 출연하신 김에 공개 방송 홍보. 지금 가옥걸 네. 공개 방송에 오신다는 분들은 많아요. 네.
근데 조금 여자분들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뭐 여자분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여자분들이 안 오면 네. 분위기가 너무 좀 이렇게 광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아. 저희가 새로미 보호를 위해서 경찰을 불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가학고 청취자들 잘 알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자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줍어하시면 또 페이드아웃 하셔. 네, 아, 왜 네. 그러세요? 이게 여자친구분이 들으실 수 있다는 어떤 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하지만 출연자로서 권장하는 홍보 멘트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흑심이 있거나 다른 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어차피 뭐 여자분들이- 조명도 끄니까 공연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얼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 많이 오시고 네. 뭐 그리고 슈퍼스타 K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정 안 되면 제가 나온 것만이라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무리 인사 업다님이 하는 걸로 끝내죠. 또 제가요? 네. 멘트를 뭘 드릴까요? 저번에 잘 타요 했었나요? 아, 그쵸. 자동차 얘기였죠. 오늘은 불안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어. 아니 왜 이런 걸로 이렇게 긴장이 돼? 네. 불안하지 업다님의 마세요. 수많은 팬들이. 아니, 겹쳤잖아. 다시 해주세요. 막 손이 막. 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다였습니다.